자, 이제 마켓 진단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시장 얘기하신다고 하시네. 자, 코스피는 오르고 뭐 코스닥은 떨어지고 뭐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네. 시장에 등락이 엇갈린다 이 얘기도 뭐 이제 입에 발린 소리처럼 돼버렸고 코스피가 9,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고 뭐 여차저차해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10,000포인트도 하루에 또 갈 수 있죠. 네. 못 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의 그렇죠. 분위기면은.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그 이 베타가 베타. 0.5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 개만 땡기면은 뭐 일부러 땡긴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네. 두 개 회사의 이 이익과 또 관심도와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AI와 반도체와 이런 주목받는 이슈들을 한 몸에 지금 조명받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싼 게 어디냐라고 말하면 단연코 말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실적 흔한 말로 이제 밸류에이션, 뭐 P 기준으로 네. 뭐 PER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지금 92조 영업이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100조 이상도 바라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90조 이상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82조인가 85조 정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쨌든 그냥 곱하기 4 한다고 해도 1년 400. 네, 300조 300조만 잡아도 그렇죠. 원래는 올해 막 주가 불리시할 때 네. 삼성전자 올해 300조를 네. 봤는데 300조가 뭐야 지금 400조와 그쵸. 뭐 500조 네. 막 부르는 게 값인데. 네. 근데 그냥 300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가 아직 이제 2,000조 시가총액 2,000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2,000조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올해 실적만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내년에도 지금 올해와 같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싸다라는 인식이 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PER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9배, 10배 많게 어제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10배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하이닉스가 여전히 7배 정도? 7배? 네, 삼성전자가 6배.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피어 비교 대상으로 그쵸. 이제 보는 거죠. 물론 동일한 조건은 아니고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는 글로벌 네.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 그다음에 마이크론 3위, 삼위죠. 3위가 그렇게 되는데 그쵸. 그럼 1, 2등은 이건 너 싸네? 계속 그쵸.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3위 기업이 1등 기업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뭐 사실 어제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어제하고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뭐 코스피가 1% 오른다고 하지만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120개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뭐 코스피, 우리가 코스닥 합쳐서 360개 상승, 네, 근데 하락은 코스닥은 일단 하락하니까 2,200개 하락. 코스닥은 2% 하락하니까 뭐 그걸 제외하고 코스피가 9,000포인트 언저리에 와 있는데 상승 종목은 뭐 120개면은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월 말 정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5%씩 오르고 있고 네. 나머지 종목이 다 빠지는 모습이라면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덜하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어제나 그저께 뭐 지난주 후반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른다라는 건 조금 약간 오르기 힘든 하루였죠. 왜냐하면 미국이 EU 불문하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저께도 나스닥 기준으로 1%대 하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FOMC 이후에 S&P 500 기준으로 따져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네, 조정의 질을 보통 상승의 질, 조정의 질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이틀 조정은 뭐 그제는 사실 스페이스X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를 팔고 그쪽으로 간다. 이게 이슈였고 어제는 FOMC 얘기인데 쭉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막 충격을 줄 만한 현상은 아니고 유가가 그쵸. 한때 100불, 110달러 언저리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물론 뭐 코어 CPI니 뭐 헤드라인 CPI니 뭐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 물가가 당연히 영향 받았을 거고 거기에 따른 텐션, 네. 긴장감은 주는 정도 상식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어쨌든 그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유 불문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나왔으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사실 미국은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급등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약간 이제 시장이 분산 단계 초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쏠림이 나오다가 또 다른 종목 순환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6월 말, 7월 달 장세가 좀 6월 말까지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후반 혹은 7월 초부터 이제 엄밀히 따지면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를 대비 실적 장세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근데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정리인데 그렇죠. 이거 따라 뭐 체감하는 그 느낌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징그러운 건 아니지. 징글징글하게 상승 뭐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꺾여야지 내 주식이 올라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꺾이면 더 꺾일 거야. 아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살아있고 받쳐주는 거는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내 순서가 올 거냐.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내 순서는 오겠죠? 오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과 같은 순서가 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내 종목이 안 움직이다가 올라오는 게 기다릴 수 있는 건데 네. 내 종목은 오늘처럼 막 빠지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반등 주는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이 뺏었다가 살짝 깨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다 생각을 하더라도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을 수밖에 없다. 네. 가격을 불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면 더 많이 꺾이는 거고 그렇죠. 안 꺾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오르고 나머지가 그나마 조금 따라갈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가격을 재지 말고 일단 최소한 내가 30%까지는 최소한 담는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투자죠. 네, 계속 뭐 50%까지는 모르겠지만 30% 정도는 담는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55%, 60% 차지하면은 네. 내 주식 포트에서 50%를 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30% 정도는 담아가는 게 맞고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좋은 거고 아니면 좀 트레이딩 전략 약간 고점 물론 고점이라는 거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보면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았어도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훅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면서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조정 받을 때 산다라는 개념으로 뭐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있는 거 그냥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이제 비중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투자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딩이 말이 좋아 트레이딩인데 트레이딩의 함정. 그 내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26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좀 밀리면 살라는데 잘 안 밀리고 안 밀려도 장중에 그냥 살짝 밀리고 오히려 270을 가버리면은 그렇죠. 못 사. 그런 것도 있죠. 사람 심리가 자기가 판 가격보다 올라가면은 못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참 저도 말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그냥 끌고 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능하다라면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난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겠다라면 그렇다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 팔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전략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항상 문제인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기현상은 아니고 쏠림 현상에 또 한 이면을 보면은 이 수급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ETF의 지금 뭐 전성기잖아요.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코스닥은 승강제를 지금 빨리 정립하고 뭐 해서. 근데 사실 그 인덱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프리미엄 70 이런 인덱스가 나왔으면은 그걸 구성하기 위한 ETF가 설정이 되면은 ETF가 또 수급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이 사실은 지금 다른 영역에서는 좀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반도체 ETF나 뭐 AI 뭐 이런 거는 설정하는 족족 다 나가고 팔리고 레버리지 상품 팔리고 그죠? 자, 그런 게 조금 빨리 정립되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시장에 도움이 될까.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게 2000포인트 당번에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종목이 중요한 거지.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다시 뭐 800포인트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2000개 가까운 종목이 20%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그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0% 빠질 거고 어떤 종목은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종목을 좀 집중해서 사실 코스피도 지금 우리가 9000포인트 언저리에 왔다고 하지만 코스피의 상당 부분의 종목은 코스닥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종목을 계속해서 압축하거나 종목을 좀 선별하는데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단순하게 정책이 승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도입된다고 해서 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너무 안일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에 이제 뭐 모터처럼 이렇게 달았는데 그 후광을 그래도 또 제대로 입고 가는 건 삼성전기. 뭐 MLCC 얘기도 하지만 이제 PCB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얘기들이 삼성전기는 사실 모두 공통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지금 뭐 하나 나쁜 것이 없이 10개 뭐 메뉴가 10개다 그러면 10개가 다 잘 팔리는 다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삼성전기는 뭐 기판 뭐 엄청난 지금 뭐 판매가 병목의 기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MLCC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MLCC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MLCC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지금 계속 부족하다. 한 3배 이상 4배 이상 뭐 늘어난다 수요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병목의 정점에 있는 게 MLCC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무라타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르고 있는데 핵심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커패시터인 것 같아요. 실리콘 커패시터를 지금 많은 그 삼성전기가 아직까지는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판매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아직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삼성전기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조 2천억 계약 나오고 나서 그때가 한 80만 원, 90만 원 하던 주가였는데 20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 거고 실리콘 커패시터가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LCC하고 실리콘 커패시터 차이점은 조금 더 좋은 MLCC인데 실리콘 커패시터가 이게 두께가 상당히 얇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MLCC는 이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가 됐든 뭐 기판이 됐든 나노 공정이 계속 이렇게 갈수록 얇아지거나 하면서 이제 이게 쌓아가는 건데 MLCC 두께라는 게 딱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무리 기판을 얇게 만들고 반도체를 얇게 만들어도 MLCC 자체가 얇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딩하기 위해서 예를 쉽게 설명하면 이제 본드를 덮는 건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덮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런 발열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게 있는데 실리콘 커패시터는 이게 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삼성전기가 상당히 조금 선점하고 있고 시장을 좀 좋게 보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거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죠.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지금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TSMC는 2030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도 최근 2, 3일 동안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로 뭐 어느 하나 사업 부분이 나쁘지 않다.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MLCC, 뭐 실리콘 캐파시터, 뭐 PCB 용어들은 어려웠죠. 근데 그러니까 유류 재고가 지금 바닥 나듯이 무기 재고도 항상 얘기 들으셨죠. 전쟁 때문에 바닥이죠. 네. 그러면 다시 채워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 MLCC, 컨덴서 다 이게 대부분 중국산이 일부 시장에 물론 미국 무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잘라내다 보니까 한국계 지금 막 난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켓 진단이었고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하긴 했습니다. 멘트도 이제 헷갈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